안녕하세요. 저는 스톤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다양한 나라를 오가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발을 들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요. 덕분에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건 단연 음식 문화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제 마음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머니께도 그 매력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삼겹살과 김치, 마늘로 삼합을 준비했었죠. 그날 어머니의 첫 반응은 솔직히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하네. 하시더니 한 입 드시고는 오우,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독특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답니다. 그날의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유진과의 이야기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유진을 처음 만난 건 몇 년 전 사업차 한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울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하루는 네트워킹을 위해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유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임의 주최자였던 친구의 초대로 왔다고 했는데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모임 내내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의 열정과 진솔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기는데 유진은 그런 제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시 유진은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일과 생활을 모두 바쁘게 보내고 있었고 해외와도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유진의 능력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은 처음에는 일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 가치관,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놀라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유진은 해외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유진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왔고 저도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진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에 끌렸고 유진이는 케빈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하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심사와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진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제게 먼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전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그곳의 풍경과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전라도는 제가 언제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라면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전라도만큼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한정식은 제가 듣고 상상한 그 맛, 그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었고 마침내 그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동반자는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전라도 출신으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에 대해 잘 아는 유진과 함께라면 이곳에서의 여행이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눈에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과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들꽃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라도구나. 속으로 감탄을 하며 이곳에서의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전통적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듣던 전라도의 맛을 마침내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밥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자마자 입맛이 돌았습니다. 아삭한 나물, 구수한 된장찌개, 쫄깃한 김치전까지. 그 맛은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했습니다. 한 입 먹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전라도의 맛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은 제가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저는 그때서야 전라도의 진정성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전라도의 자연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었기 때문에 단풍이 한창 물든 산과 길을 걸을 때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과 노랗게 변한 은행나무들의 색감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너무 멋져요.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전라도는 제게도 특별한 곳이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이곳에서의 경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전라도에서의 이 여행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라도의 맛과 풍경, 그리고 유진과 함께한 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덕분에 나는 한국과 그리고 유진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라도는 이제 내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내 마음속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는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점점 내가 진지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광주로 향합니다. 이번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의 가족과 첫 상견례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광주는 음식의 고장이라던데 이번에 제대로 맛볼 수 있겠지요? 그때 옆에 앉은 어머니는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며 웃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음식은 풍미와 정성이 가득하다고 해 한정식이라니 얼마나 다양할지 기대된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의류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패션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융합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셨죠.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오시기 전 프랑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가족의 사업을 위해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고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유진네 가족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모두가 함께 한정식을 즐기기 위해 전통 한옥 스타일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매콤한 고추장 양념의 향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 개의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끝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전, 생선찜,
그리고 전라도 특유의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 된장국까지. 유진 아버님은 전라도 음식은 정성이 핵심이죠. 여기선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스톤 맛은 어떤가? 유진 아버님이 물어보시며 흐뭇해하셨죠. 특히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육전과 매콤달콤한 홍어 무침을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맛은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낼 수 있죠? 라고 묻자 유진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여긴 모든 재료가 신선한 데다 요리하는 분들 손맛도 대단하거든이라고 답했습니다. 식탁을 둘러싼 사람들 모두 눈을 떼지 못하며 하나하나의 음식에 대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한국 전통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오징어는 대체 뭐죠?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그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음식들이 그를 놀라게 했고 때때로 그 맛에 대한 상상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후식으로 나온 달콤한 약식과 쌉싸름한 차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약식을 한 입 베어 물며 케빈, 이건 진짜 천국의 맛이에요. 라고 말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정식 피날레의 압권은 화려하게 담긴 모둠 한과와 예술적인 과일 플레이팅이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사진을 찍으며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사 예절은 더 큰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제일 어르신이시니까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죠 라는 말에 저의 가족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숟가락을 든 후 이 음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식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전라도 음식을 시도해 보셨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건 너무... 아버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음식의 매력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맛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음식을 한 입에 해치우시는 아버님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속이 아프시다며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일어난 자리에 방귀 냄새가 나면서 얼굴이 빨개지신 아버님은 빠른 걸음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장실이 너무 깔끔해서 처음엔 방인 줄 알았네요. 편안해서 화장실인지도 모르고 잠깐 쉬려 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셨고 그 덕분에 긴장이 풀리고 모두들 더 편안하게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죠. 아버님의 유머 감각 덕분에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삼겹살, 묵은지, 그리고 생마늘이 어우러진 삼합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음식이라며 호기심을 보이시던 어머니는 이건 정말 색다르네 라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첫 한 입을 드시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은 미묘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과 묵은지의 강렬한 풍미가 어머니의 입맛을 단번에 자극한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요 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한 번만 더 도전해보세요 라고 격려했죠. 조금 망설이던 어머니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소한 삼겹살과 김치의 조화를 느끼신 걸까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감탄 섞인 목소리로 이건 정말 독특하네요.
처음엔 너무 강했는데 이 맛이 어우러지니 진짜 놀랍네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날 저의 어머니는 삼합을 몇 번이나 더 시도하며 도전은 해봐야 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웃으며 음식을 즐겼고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물을 한 컵 마시더니 급히 화장실로 달려나가셨습니다. 처음 먹어본 삼합이 속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죠. 어머니도 식사 도중 자리를 뜨시더니 잠시 후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뒤에는 불편함이 따르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얼굴이 조금 붉어지시면서도 다음엔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이제 속이 예민하네요. 하며 너스레를 떨으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한참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유쾌한 상황 덕분에 웃음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끝난 후 대망의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유진이네 가족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그 선물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물 상자에서 나온 것은 바로 술 제품. 아버님이 고량주 좋아하시니까 고량주로 준비했습니다라는 말에 저희 아버님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이게 다 뭐죠?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님에게는 정말 완벽한 선물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아버님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가족 간의 소소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끝난 후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네 부모님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결혼식 준비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모두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죠. 그 순간 모두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모든 식사가 끝나고 마무리되던 도중 제 배에서 요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릴레이 경주라도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죠. 처음 먹어본 삼합이 낯설었나 봅니다. 속이 뒤엉켜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면서 오늘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마무리로 오늘 식사는 정말 끝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유진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그때는 광주에서 다시 만나요. 저의 가족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꼭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그들은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후 부모님께서 혹시 다른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나요? 라고 호기심을 보이셨고 유진이 부모님은 반갑게 대답하며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오늘만으로 끝낼 수 없죠. 라고 장난스럽게 답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고 그날의 웃음과 맛있는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다음엔 어떤 음식을 맛볼까? 라며 두 가족은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다짐한 셈이죠. 우리 가족은 그날의 기억을 오랫동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진이와의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앞으로의 따뜻한 날들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두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듣고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저희 두 사람의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식당에서의 에피소드가 아직도 생각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